강남 25억, 도봉 5억. 서울 내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화되어 서울 서초와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격 평균은 25억 원이었으며 도봉구는 5억 원으로 격차가 5배 벌어졌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25억 1,800만 원, 강남구 24억 8,300만 원, 용산구 22억 5,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낮은 곳은 도봉구 5억 5,400만 원, 강북구 6억 700만 원, 노원구 6억 1,000만 원, 금천구 6억 2,100만 원, 중랑구 6억 2,800만 원, 구로구 6억 7,300만 원 등 서울 25개 구 중 12개 구의 평균 실거래가는 10억 원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지역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부동산의 입지 이론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1933년 발터 크리스탈러가 제안한 이 이론은 도시에 대한 공간적 구조를 설명합니다. 핵심은 지역 경제가 어떻게 중심 도시와 주변 지역들로 나뉘어 있는가입니다. 중심 도시들은 주로 다양한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여 경제적, 행정적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 주변에는 더 작은 중심지들이 층을 이루고 있으며 각 층은 특정 기능과 서비스 수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크기와 기능은 거리나 수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이론은 도시의 발전과 지역 개발 계획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경제 지리학에서 매우 중요하며 오늘날에도 도시 계획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구와 종로 일대의 CBD, 강남과 삼성역 일대의 GBD, 영등포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YBD 등 세 권역으로 나누어 중심지를 이루는 이론입니다. 당연히 중심지와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증대하고 땅값이 비싸집니다. 중심지인 서울 서초와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격 평균은 25억 원이었으며 주변 지역인 도봉구는 5억 원으로 격차가 5배 벌어졌습니다. 이 이론은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행되는 현대사회에서도 그 유용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전과 디지털화가 도시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중심지 이론은 지역의 기능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심 도시들의 계층 구조와 그 기능은 상업적 허브의 위치 선정, 교통망 구축, 지역 서비스 배치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단순한 이론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심지 이론은 도시계획가, 지리학자,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둘째, 베버의 최소 이론 비용입니다. 베버의 최소 이론 비용은 산업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기업이 생산과 수송 비용을 최소화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버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강조합니다. 첫째, 운송 비용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원자재와 제품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를 찾고자 합니다. 둘째, 노동 비용은 생산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지역을 선호하게 됩니다. 셋째, 집적의 이점은 관련 산업과의 근접성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합되어 기업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공장을 부산, 포항 등 해안에 짓는다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행태도 이러한 전략에 근거한 것입니다. 삼성이 평택에, SK하이닉스가 이천에 공장과 물류기지를 건설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버의 이론은 현대 경제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시장의 요구에 맞춘 효율적인 입지 결정을 내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다양한 산업에서 실질적인 응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들은 원자재의 위치, 생산 공장의 위치, 그리고 시장까지의 거리를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비용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물류업체들은 운송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경로와 배송 허브를 최적화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제품의 최종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게 됩니다. 베버의 최소 이론 비용은 기업이 복잡한 시장 안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아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중요한 생각입니다. 셋째, 아우구스트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이론은 시장이 가장 커질 수 있는 지점, 즉 수요가 최대화되는 위치를 찾고자 합니다. 주로 인구 밀집도, 수요 범위, 교통,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레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업이 위치 선정 시 고객의 접근성을 최대화하고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한국에서 국내외 백화점과 할인점의 입점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합니다.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곳을 미리 선점하여 입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포스트코의 입점은 접근성을 최대화하고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선정으로 유명합니다. 이 이론은 현대 경제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많은 기업이 입지 선정 전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시장 운영이 가능해지고 소비자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기업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및 지역 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나 도시 개발자들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상업구역 배치와 교통망 설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론은 국제적인 시장 진출 전략에도 활용되며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 수요가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우리 주변의 경제 구조와 소비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입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입지는 생활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거 지역을 선택할 때는 교통 편리성, 주변 시설, 교육 환경 등이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 병원, 공원 등 필수 시설이 가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 학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학군은 자녀 교육에 큰 장점이 됩니다. 범죄율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강남으로의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점으로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주거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입지 선택은 개인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우신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알맞은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